네, 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제가 정철의 선생의 논문 한 편을 소개하고 분석을 하면서 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점을 여러분께 좀 밝혀드리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말벌 또는 꿀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없는데요. 이 논문에 쓰인 진사회성이라는 말 때문에 한번 열심히 들여다봤고 분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그 이제 곤충학자가 있죠. 개미 연구가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페로몬 연구로 우리 학계에 큰 이제 어떤 울림을 주었던, 또 그것을 통섭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한데 아울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진사회성 이론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논문입니다. 읽어보니까 흥미로운 부분도 아주 많았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 아주 흥미로웠던 점하고 아쉬웠던 점을 모두 함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논문을 읽어볼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에서 크게 이 쓰인 목적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논문의 목적은 말벌이라고 하는 이제 말벌의 그 벌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벌 벌집의 구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근본적으로 이 말벌의 이 구조가, 벌집 구조가 진사회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무리 생활 또는 군집 생활의 어떤 원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사회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소재가 된다, 이런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진사회성을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으로 간단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세대가 중첩된다. 여러 세대라는 건 이제 이 말벌이 한 해로 이제 벌집을 만들고 부수고 새로운 벌집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 해의 벌집을 계속 쓸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여왕벌로부터 성충과 유충, 또 나이 어린 일벌과 중간 일벌, 나이 많이 든 일벌 나이 들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개의 일벌들이 서로 중첩돼 가지고 이를 분담하고 분업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더라. 이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식 계급이 따로 분화되더라. 다시 말하면 그 여왕벌하고 수펄, 이 둘은 따로 이제 분화가 돼서 이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생식 일에만 종사한 뒤 생식이 끝나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식의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 다음에 이제 일벌에서 주로 드러나는 비생식 계급의 이런 협력적 육아, 이런 것이 좀 돋보인다. 육아라는 건 이제 새끼 이러한 그 벌들을 이제 키워내는 과정이죠.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돌보는 이런 과정을 어린 그 일벌과 또 중간 일벌과 나이 든 일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육아를 담당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공동체 전체의 이런 번영을 위해서 또는 번식 또는 보존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이제 역할들을 분담한 뒤에 그걸 마치면은 이제 이렇게 또 삶을 마감하는 이런
독특한 형태의 진사회성을 보여주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진사회성이란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글에는 그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진사회성 할 때 이 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낱말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진자이고요. 또 하나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참진자로 쓰일 때는 참사회성이 될 테고요. 나아갈 진자로 쓰일 때는 진화사회성입니다. 기존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은 사회성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생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이렇게 모여살이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런 생물체, 생명 집단을 진사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진화된 사회성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그 본디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디 말로 보면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유소셜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말은 이 유라는 것은 유토피아 할 때 유하고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본디 그리스 낱말에서 왔습니다. 에우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좋다, good 이란 말입니다. 또는 잘, well 이란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또는 운이 좋다 이런 뜻으로도 lucky란 말로 luckily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에우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좋다 또는 옳다, 옳거니 할 때 잘 된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너 참 잘한다 이럴 때 유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좋다라고 우리가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이면 우리가 번역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포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행복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유포리아라는 말은 행복감이 아니고 잘 지냄이란 뜻입니다. 행복감은 잘 지냄에 따른 감정의 결과겠죠. 유포니라는 말이 있는데 유포니는 협화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란 뜻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무슨 손톱으로 무엇인가를 긁는 소리 이런 것들은 듣기가 어렵죠. 불협화음. 그러니까 협화음이 듣기 좋은 소리겠지만은 모든 듣기 좋은 소리가 협화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좀 번역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좁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박테리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더 어렵게 진성 세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박테리아는 그냥 박테리아라고 쓰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진성 박테리아가 있다. 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박테리아라는 뜻입니다. 해로운 박테리아가 있고 좋은 박테리아, 유익한 박테리아가 있는 것이죠. 좋은 박테리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좋은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디에도 없지만은 그런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소셜리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라는 말을 진이라는 말로 번역하면서 아예 그 뜻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음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셜리티는 뭐냐? 이 말은 일본어 번역어입니다. 일본말 번역입니다. 소셜리티는 기본적으로 society라고 하는 이 낱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사회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옛날에는 원래 이제 회사, 교재 이런 말로 번역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교양인 집단이 속한 세계라는 의미로 이제 사회라고 번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무런 고민 없이 society를 사회라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라는 말의 의미는 땅의 신을 나타내는 우리 고유어입니다. 한자 낱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썼던 표현입니다. 사직을 보존하소서 할 때 사라는 것은 땅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라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군요. 일본 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양인 집단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 이것이 사회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땅에 바탕을 두고 모이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society의 라틴어 원래 뜻은 그냥 모임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아리 할 때 쓰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동아리 또는 모임 또는 모여살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군거라는 것을 모여살이, 무리지어 살기라고 말할 수 있고, 군집이라는 것을 무리지어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글쎄 모여 사는 동아리 정도로 보아서 모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소셜리티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유소셜리티는 일단 좋음이란 뜻이고 잘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직역해 보자면은 모이길 좋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이길 좋아함 또는 타고난 모여살이 본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여살이를 본성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모여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태어나기만 하면 본성적으로 모여살이의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이길 좋아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집단을 이루는 낱낱의 구성원 모두가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모여살이의 본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유소셜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말벌이 갖고 있는 유소셜리티라는 것은 모여살이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조금 더 한다면은 모이길 좋아함이라는 의미로도 여러분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벌집 그 구조가 모여살이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 아주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모여살이의 이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 벌집의 구조가 어떠하길래 이런 모여살이가 잘 되는가? 또는 모여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벌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음을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여살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런 그 말벌 전체가 하나의 슈퍼 어거니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요 말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워졌는데요. 슈퍼 어거니즘은 여기 번역을 거대 생물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치 고래와 같은 걸 떠올리게 됩니다. 거대한 생물체 이렇게 떠올라지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슈퍼라는 말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거대란 뜻도 아니고 초인이라고 우리가 할 때 슈퍼맨 할 때 그 슈퍼의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뛰어난 힘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슈퍼란 말의 핵심은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보기로서 슈퍼 컨덕티비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번역어는 초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달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어준다, 길을 터준다, 길이 되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초라는 말을 뛰어난이란 말로 바꾸면 뛰어난 전도 성질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라는 것보다 뛰어난 전도 성질, 그러니까 슈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라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게 아니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보다 깊이 등등 보다 어떤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뛰어남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슈퍼 어거니즘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어떤 집단은 모여살이에 뛰어난 그런 유기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유기체인데 어떤 유기체냐면 모여살이성이 뛰어난
어떠어떠한 능력이 성질이 뛰어난 유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뛰어난 그 모여사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벌집의 구조 자체, 이 둥지가 벌의 둥지인 벌집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 것일까? 이러한 뛰어난 모여사리성을 잘 발현하기 위한 구조로 벌집이 짜였겠죠. 그러면 이 벌집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본다면은 말벌의 이러한 그 진사회성 또는 이런 뛰어난 모여사리성을 증명할 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논문이 그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벌집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말벌의 이런 모여사리성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아쉬움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야심찬 목적은 3분의 1 정도만 달성이 됐습니다. 벌집의 구조를 드러내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벌집의 구조를 통해서 말벌의 모여사리성을 증명하는 데까지 나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왜 이런 벌집의 구조가 말벌의 이런 모여사리성을 키워주는지에 대한 이 물음조차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자기가 처음에 설정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하고 단순히 이런 벌집의 구조를 묘사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말벌의 생태를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의 업적이라는 것은 말벌의 이런 이제 벌집의 구조를 두 개의 어떤 종류로 분류해 가지고 좀 묘사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가치 있는 부분들은 땅벌의 생활사를 소개한다든지 또는 여왕벌, 이런 말벌의 또는 땅벌의 일생 한해살이를 설명하는 부분들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국인 이제 그 학자인데 한국의 말벌을 연구하지 않고 미국의 말벌을 연구했다는 것도 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추석 이럴 때 이제 성묘 때 말벌 사고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학문적인 기초 작업을 한다는 이런 목적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말벌이나 땅벌을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말벌 연구를 하는 대신에 땅벌 생활사 연구 사례들을 검토한다든지 또는 말벌의 이런 구조를 직접 조사하고 분류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그 구조가 어떻게 말벌의 모여사리성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설정한 목적에 대해서 책임을 좀 다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로 가면은 말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말벌 사고에 대해서 이 말벌들이 어떻게 그 애벌레 시기 때 발생을 해가지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10월, 11월 요때 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작업까지도 정확히 연구하지 못한 것도 좀 아쉽습니다. 이런 말벌의 그 사고가 자주 출현한 이 시기에 대한 정확한 왜 그 시기에 말벌이 공격적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일벌 계급이 어린 일벌과 또 중간 일벌과 그다음에 이제 이 나이든 일벌 사이에 분업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업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모효사리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일 텐데, 이렇게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결국 아무런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벌의 모여살이 방식하고 그 말벌의 벌집의 구조하고 짜임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해명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논문이 다 읽고 나면은 좀 용두사미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한 과학적 연구의 특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연구한 대목 하나만을 정확히 이제 검증하는 이런 방식의 연구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읽어보시고 이 논문에서 무엇을 분석하려고 했는 것인지 그걸 찾아내서 장단점, 옳고 그른 점들을 밝혀내실 수 있다면 상당히 읽기와 분석하기를 모두 한꺼번에 잘 해내신 셈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